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최대 진도 6강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곳곳에서는 가옥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같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한 우스갯소리나 던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의 SNS에서는 외국인들이 재난을 틈타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체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것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희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대표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매체는 일본의 뉴스위크였습니다. 이번 재난에 대한 농담으로 이런 유언비어가 생기는 것은 발생한 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일본이 책임져야 할 비극에 대한 모욕이다. 6,000명의 조선인이 무차별 학살되었던 이 사건은 아직도 풍화시킬 수 없는 일본의 과오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 제노사이드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왔고 그것을 사회 속에 깊이 각인시켜 민족 차별에 반대하는 행보로 보여왔다면 블랙 코미디로서라도 이것을 유머로 소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과오를 잊지 말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판국이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 역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타깃이 되었다. 일본 자경단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살해된 조선인들의 수를 축소 발표한다. 2016년 도쿄도지사로 임명된 고이케 유리코는 역대 도지사들이 매년 9월 1일 행해왔던 조선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추모문 송부조차 중단시켜버렸다. 대부분 역사수정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일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사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한국 정부에게 뒷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 라며 기자의 신상을 캐내 협박을 할 정도라고 하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콩의 SCMP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는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높이 3m의 소녀상이 세워졌었는데요. 이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불과 4개월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조각한 조나스 로세스는 추후 다른 장소에 동상을 재설치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로 동상을 회수하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 그가 알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높이 3m, 무게 1톤이 넘는 동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 사건의 배후로는 일본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2018년 이 동상이 철거되었을 때에도 일본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압력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마닐라 지하철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마닐라에서 동상을 철거하라 요구했던 것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필리핀이 세계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개발 원조 ODA의 39%, 9조 원가량이 일본에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본군의 매춘부가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한 하버드대학교의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램지어가 계속 선을 넘으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 라며 과거의 한 사례를 끌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을사늑약과 정미7조약 등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미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럼 스티븐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도운 앞잡이였죠. 앞잡이 노릇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한 나머지 당시 일본으로부터 6차례나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은혜에 감동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못 살던 한국을 일본이 잘 살게 해주었다. 한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망언을 여기저기 퍼뜨렸는데요. 이에 화난 당시 재미교포들은 그를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일본에게 고마워하라는 뻔뻔한 발언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휴양지에 가겠다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일본에게 지원받은 돈이었기에 휴양지를 향하는 그의 얼굴은 싱글벙글했는데요. 갑자기 그에게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기차 한켠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한국인 전명은 의사가 갑자기 더럼의 눈앞에 나타나 그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은 고장이 난 상태라 아쉽게 불발이 나고 말았고, 다급했던 전명은 의사는 권총을 거꾸로 진 채 더럼의 얼굴을 권총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정신 못 차린 더럼은 계속 얻어맞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명은 의사는 날렵한 체급인 반면 더럼은 서양인 중에서도 상당히 큰 체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더럼은 전명은 의사에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깔아뭉개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더럼, 이 나쁜 놈아, 내 놈 조선인이냐? 어딜 감히. 더럼이 분노에 못 이겨 고함을 내지르며 전명은 의사를 내려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명은 의사와 같은 목적으로 기차에 올라탔던 또 다른 한국인 장인환 의사는 이 덩치 큰 미국인이 더럼이라 불리는 것을 듣자 망설임 없이 그에게 총알 3발을 쏘았습니다. 이 중 2발은 더럼의 가슴에 적중하였기에 더럼은 이후 급히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휴양을 떠나고 말았죠. 전명은 의사와 장인환 의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사전에 미리 모의한 것도 일절없었는데 한날 한시 더럼을 죽이러 갔다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더럼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더럼을 처단한 장인환 의사는 살인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전명은 의사는 직접적 범인도 아니고 장인환 의사와 사전 모의를 한 일도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석방되었죠. 그리고 장인환 의사의 애국심에 감동한 현지 판사, 변호사들, 한인들의 도움으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인환 의사는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 국무부에서는 마크 램즈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의 여성을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하였다. 이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 라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자신 SNS에 한국인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일본은 즉시 그녀에게 사과하라는 저격을 하는가 하면 사법계에서도 일본의 전범 역사 속에서 위안부는 엄연한 인권 침해였다 못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일본.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노선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